제 주변을 좀 보니까요. 많이 만나보고 많이 이별해본 사람들이 연애 고수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이별은 저 별에서나 있는 일이라며 부정했지만 영원할 것만 같던 사랑도 끝이 나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어떻게 사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별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사랑학 특강, 오늘은 이별학 특강으로 함께합니다. 귀로 배우는 연애. 네, 오늘도 동국대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근데 이별 얘기로 저희가 오프닝을 시작을 해봤어요. 네. 생각해 보니까 네. 막 2월 말 3월 뭔가 이제 막 나도 이제 누군가 생겼으면 좋겠다. 네. 이제 봄이야. 꽃이 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팅하고 뭐 미팅하고 하다가 어떻게 좀 썸 좀 타다가 네. 3월, 4월 연애 좀 하다가 이맘때쯤 네. 분명히 이별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많이 있겠죠. 아, 원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잖아요. 네. 네. 더 좋은 사람 만나실 거니까 네. 혹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도 너무 네. 우울해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 문자로 또 사연이 하나 왔거든요. 네. 6453 청취자님 문자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4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지금은 헤어지는 중입니다. 헤어지면 헤어졌지 헤어 중인 건 뭐냐고요. 생활의 일부였던 서로를 한 번에 떠나보낼 자신이 없어서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헤어져야 하는 마음은 분명 틀림이 없는데 이 사람이 없는 일상이 상상되지 않습니다. 이별은 치과 가는 일처럼 피하고 싶고 미루고 싶은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마지막에 그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별은 피하고 싶고 마냥 미루고 싶은 일이다.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헤어질 거면 그냥 빨리빨리 정리해라. 네, 그게 서로를 위해 좋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문자 주신 분처럼 연애 기간이 조금 오래되었다. 그러면 저는 헤어짐에 어떤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6453님께 지금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이별이란 단어가 들리니까 네. 오늘 뭐 막방 이런 거 아니죠, 교수님?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전거를 잘 타려면 먼저 잘 넘어지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여러분들 연애 앞두고 계실 텐데 좀 더 연애 잘하시라고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는 거죠. 네, 왠지 오늘 얘기를 좀 더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별은 사랑하고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예요. 맞아요. 물론 영원히 없으면 좋겠지만요. 한 번쯤이라도 연애를 해본 사람은 당연히 이별이 있겠죠. 그렇죠. 어. 연애에서 그 이별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요. 예전에는 사랑이 끝이다. 이별은 사랑의 끝 혹은 사랑의 실패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들 안 보시고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별을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랫말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고 하니까 네. 네, 제 주변에서도 보면 헤어진 친구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별을 당한 쪽의 친구들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상대가 이별의 징후? 뭔가 그런 느낌을 줬으면 자기가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텐데 갑자기 헤어지자 혹은 갑자기 연락 두자 뭐 이렇게 되니까 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그럴 때 진짜 네. 많죠. 사실 그 이별의 징후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사람에 따라서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또 금방 알아채기도 하고 눈치가 조금 더딘 친구들은 잘 또 모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때로는 상대가 징후를 줬지만 나는 징후 없이 갑자기 통보를 당했다라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별의 징후를 조금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연락의 횟수일 텐데요. 네. 점점 연락하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연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애 초에 연락 자주 주고받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일상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거든요. 네. 그래서 연락의 횟수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상대의 일상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징후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데이트 약속을 잡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슬프네요, 벌써부터. 네, 그렇죠. 네. 처음에 연애 시작하고 나서 만나고 싶을 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한가해서가 아니고요. 그만큼 나를 만나고 싶어서 다른 일을 잠시 미루어 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별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다른 일보다 이 사람과의 만남을 우선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약속 잡기가 어려워지고 약속이 잡혔다 하더라도 종종 미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순간 혼자 있거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애인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더 편한 것 같다. 아, 그러면 그것도 이별의 징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을 내거나 화를 쉽게 내는 일도 이별의 징후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별의 징후는 뭐 개수를 세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네. 다양한 것 같아요. 아, 저도 듣고 보니까 이별의 징후가 이런 거였구나 싶기도 하고요. 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헤어졌어? 라고 이제 물어볼 때 네. 사실 이 헤어질 때는 딱히 큰 이유가 없었어 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좀, 네, 이해가 가면서 지금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슴 철렁. 네. 이거 내 그럴 것 얘기인가? 같아요. 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징후가 느껴졌어요. 네.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네. 혹은 뭐 붙잡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마음에 막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올 텐데요. 어떤 분들은요, 상대에게서 이별의 징후가 포착이 되면 내가 먼저 차버리겠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상대에게 차이지는 않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건데 사실 사람의 마음은 매 순간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별의 징후가 있어도 며칠 후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먼저 찰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가겠다는 사람 매달릴 필요도 없는 게 내가 노력해도 떠날 사람은 떠난다는 거죠. 만약 여전히 나는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데 상대에게서 이별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여태까지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놓지 못했다라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 적어도 언제 헤어짐을 당해도 아쉬움이나 미련은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주제가 주제인지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자꾸 뭔가 안타까움이 더 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더니 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별 통보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네. 주로 요즘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이별을 통보하는지 네. 좀 알고 싶은데 교수님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이별하는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연인이 가장 싫어하는 이별보 방식. 자, 1위는 뭘까요? 무작정 잠수타기라고 합니다. 답답하죠 정말. 네, 정말 답답하죠. 연락은 안 되고. 자, 2위는 전화나 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정말 뭐 핸드폰이 다 보편화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만나고 나서도 헤어지자 그냥 문자 한 통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3위는 제3자에게 듣는 통보. 어머나 이거는 진짜. 이거 정말 황당하겠죠. 네. 나도 헤어진 걸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 헤어졌다며? 상상만 해도 네, 진짜 마음이 황당할 미어지네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헤어짐을 통보할 수 있을까?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분들은요, 어차피 헤어지면 끝인데 뭐 예의를 차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연애는 사랑할 때만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잘 끝내고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연애 과정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예의를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책 제목이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라는 네. 책이 있어요. 네네.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도 책을 한 권 갖고 오셨는데 이거 교수님이 직접 쓰신 네. 책이라고 지금 사랑을 시작하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인데 네. 요거는 사랑을 정말 막 시작하는 네, 연애하는 맞아요. 친구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직접 책 선물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주신다고요? 네, 그러고 싶어요. 네. 사실은 3년 전쯤 발간이 된 책이어서 이제 거의 뭐 재고가 남지 않은 걸로 알아서 어렵게 제가 한 권을 정말 귀한 구입해왔습니다. 책이네요. 네. 네. 자, 여러분 잘 듣고 한번 정답을 맞춰보세요. 퀴즈 정답자 딱 한 분께 네. 저희가 이 교수님의 책을 지금 사랑을 시작하는 그대에게란 책을 보내드립니다. 네네. 자, 잘 들어주시고요. 퀴즈 정답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샵 0945번입니다. 딱 한 권, 한 분께. 왠지 저까지 막 받고 싶어지는데요. 한 권이라고 하니까. 문제 내주시죠. 네, 문제는 이별할 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 1번 안전모자, 2번 안전이별, 3번 안전벨트. 요즘 어려운데요? 너무 어렵죠? 이별할 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1번 안전모자, 2번 안전이별, 3번 안전벨트. 네. 저는 3번은 아닌 거 알겠는데. 네, 저희 아들 녀석은 제가 퀴즈를 내봤더니 네. 안전벨트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덜컹거리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 벨트 봐요. 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정답을 막 지금 막 보내주고 계세요. 네. 정답을 발표를 해야 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싶기도 한데 아, 너무 어려워서. 네. 네. 이별에 대한 문자도 지금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왠지 제가 읽다가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사연들도 많은데요. 정말요? 교수님, 그래서 네.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안전이별입니다. 네. 사랑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별도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마음이 먼저 변한 사람을 편하게 보내주는 거. 이게 안전이별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연애할 수 있는 자격은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별이 가능한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애할 수 있는 자격은 안전이별에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있다. 네. 명언이네요. 이걸 누가 자격증처럼 이렇게 좀 부여해줬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면 뭐 나중에 데이트 폭력이니 뭐니 이별하고 나서 다시 찾아와가지고 무슨 그렇죠. 그런 불미스러운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도 편하게 연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네. 아마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별하고 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프게 시간을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흔히 이제 이별 극복 방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진부한 답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역시 변하지 않는 답변인데요. 가장 많이 효과를 보는 건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렇게 힘들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평온해지는데요. 네. 어떤 책에 보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헤어진 후 사귄 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실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청취자분 중에서도 최근 이별을 경험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순간도 많이 힘드시죠? 시간이 약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시길 저는 바라고 싶어요. 네. 혹여나 여러분 중에 또 그래도 답이 너무 진부해요. 좀 더 색다른 거 하나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 경험담을 한 가지만 살짝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저는 예전에 6개월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네. 딱 6개월 만에 헤어짐을 통보받았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죠. 만나자고 했어. 네. 얼른 나가봤더니 그 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주었던 가방이 12개월 할부로 네. 끄는 건데 너 헤어지고 이제 6개월이 남았다. 남은 금액은 네가 부어라 하고 그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예. 어머. 그래서 너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별 일단 고통 50% 감해졌고요. 네. 잘 알겠다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 손을 딱 붙잡더라고요. 잠깐만. 뭐지? 미안하다고 하는 건가? 하고 다시 앉았더니 얼마 전에 너 만나기 위해서 여기 내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불법 주차가 돼서 범칙금 고지서가 얼마 전에 날라왔다. 이거 어머. 너 때문이니까 네가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정말 이별의 고통 100+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좀 유치한 방법 같긴 하지만 네. 상대가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급 실망하게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방법은 이별을 통보한 사람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좀 제가 보기엔 좀 약간 좀
치졸해 보이기도 하고 좀 속 좁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아우 정말 확 깨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8698 청취자님 같이 살다가 후회하는 것보다는 연애할 때 지금 이별하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럼요. 정말. 그리고 7968 청취자님 저 잠수 이별 당해봤어요. 진짜 혐오스러워요. 아, 그래요. 정말 얼마나 잠수 이별은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못났으면 음. 잠수를 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8698 청취자님 또 문자 보내주시면서 안전이별 요즘같이 무서운 세상 특히 필요한 것 같네요. 맞아요. 8386 청취자님 항상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7968 청취자님은 퀴즈 정답 2번 안전이별이요. 이별도 안전하게 해야죠. 라고 맞아요. 해주셨고 네. 그리고 정말 요즘 얼마나 이별이 이렇게 어렵게, 그러니까 무섭게, 때로는 두렵게 이별을 네. 하시는 분이 많냐면 이별할 때 너 안전 이별했어? 안전 이별 해야지. 이렇게 서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친구들도 참 많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게요. 8088 청취자님 문자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영원한 이별했어요. 갑작스런 질병으로 6개월 투병 끝에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이제 이별한 지 4개월 지났지만 그 아픈 마음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이별 없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죠. 마음 열고 표현하고 그게 최고입니다.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이별인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슬프네요. 음. 아마도 더 좋은 또 곳에 가셔서 편하게 쉬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또 그리고 아마 이 생에서의 만남을 또 추억으로 네. 행복하게 그렇게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이런 문자를 들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곁에 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현진님, 오늘이 25년 전 첫사랑을 만난 그날입니다. 좀 더 잘하고 더 기다릴 걸 하는 후회와 미련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인연을 쉬버리고 또 새로운 인연 찾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잘해주고 그 사람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또 보내주신 청취자분도 계시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별하고 후회를 하시니까 있을 때 잘해야 한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또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잘하면 이별해도 또 그 아픈 마음, 그 남는 어떤 그 미련이 있는 마음이 좀 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이별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네. 기로 배우는 연애, 동국대학교 장재숙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